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눠줬던 프린터물 문자와 식 부분 유형별 대표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제를 잘 푼 친구들은 정답을만 체크하고 스킵해서 영상을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풀이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전체 영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곱셈기호와 나눗셈기호 생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답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 2, 3, 5번은 정답이고 4번이 틀린 이유는 자, 요 부분을 잘 보고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2번 유형은 문자를 사용한 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업 시간에 단위 환산과 관련된 거 또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세우는 연습을 많이 했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단위 환산 및 풀이 과정은 일시정지를 눌러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3번도 문자를 사용한 식과 관련된 도형 파트의 넓이 수업 시간에 좀 많이 다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일단 정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자, 풀이 과정을 참고하면 기억과 리얼이 틀린 이유는 이렇게 한번 눈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둘레가 그죠? 3x가 되겠죠. x 세제곱이 아니라. 그리고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정답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4번도 문자를 사용한 식 중에 가격과 관련된 거 수업 시간에 좀 정리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상자 안의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정가가 4,000원인 물건을 X% 할인하여 판매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지? 그때 물건의 판매 가격을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어라. 자, 그러면 일단 판매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냐면 원래 가격을 정한 정가에서 할인액 얼마 할인했는지를 문제를 잘 봐라 했다. 그죠? 어떤 비율로 줄 수도 있고 얼마 몇 원 할인했다라고 할 수도 여러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할인액을 잘 체크를 하면 이게 판매 가격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정가가 4,000원 그리고 할인액이 4,000원에 대한 X%이기 때문에 100분의 X 그죠? 그래서 정답은 4,000-40X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유형은 거속시 문제 대표적인 문제죠. 선생님이 마우스 뒤집은 모양 그리고 이 세 식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참고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좀 참고하면서 여러분 내용을 요 텍스트로 설명된 내용들을 좀 문제 파악하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에서 B라는 12km 떨어진 이 거리를 가다가 30분 휴식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단위가 킬로미터 그리고 시속이란 표현을 썼다. 그죠? 단위 환산만 잘 챙기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30분은 시간으로 나타내면 22분의 1 시간이다. 그죠? 60분의 30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2분의 1 시간이 된다. 그죠? 단위 환산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안 되는 사람은 수업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일단 묻는 내용은 물음의 내용은 걸린 시간을 구하기 때문에 자, 마우스 요 부분 봅니다. 마우스 뒤집은 모양. 시간은 어떻게 구합니까? 요 가리고 속력분의 거리, 즉 거리 나누기 속력이니까 요 문제에서 거리와 속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거리는 12km라 했으니까 위에가 12가 되겠다. 그죠? 속력은 시속 xkm라 했으니까 속력분의 거리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여기에다가 휴식하는데 걸린 시간까지 포함된 자, 요 식이 답이 되겠죠? 몇 번인가요? 4번입니다. 자, 6번은 농도 문제인데 이거는 난반은 선생님이 조금 설명했고 매반 아직 하지 않았는데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박스 안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선생님 잠깐만 좀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농도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 소금물이 있으면 이 물 속에 소금이 얼마나 녹아있나의 정도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진하다, 연하다 할 때 진하기입니다. 그래서 소금물 속에 소금이 얼마나 녹아있냐의 비율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냥 농도입니다. 진하기. 그런데 소금물의 양이 항상 소금보다 많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0%, 100% 순도 얘기하면서 물만 있는 경우, 소금만 있는 경우도 설명했는데 추가적인 건 수업 시간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 소금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소금물의 양이 소금의 양보다 많기 때문에 소수점, 즉 1보다 작은 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농도의 단위는 백분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00을 곱해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하세요.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라는 거. 그 다음 이 농도와 똑같은 식인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1번식을 변형을 하면 2번식이 되는데 사실 2번식이 쌤이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소금의 양. 자, 이거 머릿속에 기억을 해버리세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지금부터 세 번만 더 하세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다. 한 3번 정도만 쓰고 머릿속에 정리하고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X%인 소금물 200g이 나오고, 그죠? Y%인 소금물 300g이 나오는데 이 둘을 섞는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이 소금물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문자로 나타내는 문제다. 그죠? 그럼 소금의 양 공식이 2번 공식을 생각하는 거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자, 그러면 첫 번째 비커. 항상 소금물 문제는 비커를 좀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를 A 비커라고 하고, 선생님이 B 비커라고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A 비커에 있는 소금의 양과 B 비커에 있는 소금의 양을 더해야 합한 C 비커라고 할까요? 이 C 비커에 두 개를 섞었는데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이 된다. 그죠? 자,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A 비커에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가 X%라 했죠. 그죠? 소금물의 양은 200이라 했으니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만큼 여기에 소금이 들어있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B 비커를 해보세요. B 비커는 자 더하기 100분의 자 농도가 B 비커는 얼마입니까? Y 곱하기 소금물 얼마 있습니까? 300g 됐죠? 정답 몇 번인가요? 약분 하면 간단한 식이 나온다. 그죠? 2x 플러스 3y 몇 번에 있나요?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자를 사용한 식 종합편 1, 2, 3, 4, 5번 중에 옳지 않는 거 찾는데 정답은 3번이라고 하니까 나머지는 확인해보고 3번 한번 확인해봅시다. 예, 3번은 원가가 3,000원의 물건에 이익을 A% 붙여가지고 가격을 정했다. 그죠? 근데 이 말의 표현이 조금 다르긴 한데 판매 가격은 실제 판매 가격이 아니고 이건 사실은 여기에서 의미는 정가와 가까운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판매 가격은 했는데 사실은 정가는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정가는 자, 정가 한번 정리하고 합시다. 정가는 처음에 원가가 있고 여기에다 우리가 정리할 때는 그냥 이익을 붙인다라고 했다. 그죠? 이익도 어떤 금액이 될 수도 있고 비율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가에 몇 퍼센트 A% 이익을 붙인다 했으니까 자, 일단 원가가 3,000원이고 이익은 3,000원에다가 A% 이익을 붙였으니까 3,000원에다가 A% 이익을 붙인 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000 플러스 30A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틀렸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유형8 시계값 구하는 거다. 그죠? 시계값은 대입입니다. 대입. 문자 대신 숫자를 직접 집어넣는데 넣을 때 우리가 생략했던 모든 이런 규칙들을 다시 그대로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Y자리에 3을 집어넣은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직접 집어넣은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계산만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6이고 자, 요거 한 번 더 합시다.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고
3이고 14. 요거 빨리 되겠습니까? 7이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2. 정답은 마이너스 8.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도 마찬가지 대입과 관련된 겁니다. 시계값. 자, 화시온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식으로 주어진 겁니다. 화시온도를 섭씨로 나타내면 이런 관계가 있다. 그냥 식으로만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이 P가 그죠? 화시온도가 77도일 때는 섭씨 몇 도일까? 즉 P 자리에 77을 대입하라는 문제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요식 계산하면 된다는 거다. 그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계산하면 25도씨가 정답이 됩니다. 자, 10번도 시계값 활용과 관련된 문제인데, 자, 이제 식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하는 문제가 됩니다. 문제 파악. 지면에서 1km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6도씩 낮아진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지면이 여기 있습니다. 지면. 여기서 1km 높아지니까 1도가, 그죠? 1도가 떨어진다. 그죠? 또 1km 올라가면 또 1도가 떨어진다. 그죠? 규칙이 나온다. 그죠? 선생님 얘기했던 거, 호랑이 고개 넘어갈 때 한 번 넘어가면 뭐 x개, 두 번 넘어가면 2x개, 3x개. 자, 한번 1km 올라갈 때마다 1도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게 반복된다는 거니까 계속 올라갈수록 죄송합니다. 1km 올라갈 때마다 대기 중에 온도가 6도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h만큼, hkm만큼 올라간다면 몇 도가 떨어질까요? 맞습니다. 6h만큼 떨어지겠다. 그죠? 그런데 자, 6h만큼 hkm만큼 올라갈 때마다 6h만큼 떨어지는데 여기 단위가 킬로미터인데 항상 단위 항상 쌤 생각하라 했죠. 킬로미터를 자, 여기에서는 그죠? 높이가 h미터라고 했으니까 미터로 환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6h 곱하기 자 1km는 몇 미터인가요? 1000m다. 그죠? 근데 다시 쌤이 단위를 잘못 적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지면에서 1km 올라갈 때마다 6도씩 아래로 감소한다 합니다. 그리고 2km 올라갈 때는 또 6도씨가 또 감소하고, 그죠? 요런 규칙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현재 지면에서의 온도가 25도이기 때문에 25도부터 계속 올라갈수록 1km 올라가면 6도 떨어지니까 19도. 그죠? 또 1km 올라가면은 뭐 12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온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걸 생각해서 식을 한번 세워 봅시다. 지면에서의 온도, 지면에서의 높이가 h 미터인 곳에 기온을 문자로 나타냈는데, 자, 그래서 비례식을 선생님 쓸 겁니다. 1km 올라갈 때마다, 그죠? 6도씩 떨어지면, 다시 할게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1km 올라갈 때 만약에 6도씨가 떨어진다면 1m 올라갈 때 몇 도가 떨어질까를 비례식으로 찾아야 된다. 그죠? 근데 1km는 우리가 알듯이 1km는 1000m이기 때문에 자, 비례식을 한번 써볼게요. 1000m 올라갈 때 6도씩 줄어든다면 1m 올라갈 때는 몇 도가 될까라고 비례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즉 1m 올라갈 때마다 1000분의 6도씩 떨어진다. 소수로 나타내면 0.006만큼 1m 올라갈 때마다 0.006씩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m 올라갈 때는 0.006 곱하기 2, 3m 올라갈 때는 0.006 곱하기 3, h미터 올라갈 때는 0.006 h만큼 감소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h인 곳의 높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으면 지면에서의 온도에서 줄어든
온도만큼 감소하겠다. 그죠? 감소한다. 그죠? 그래서 지면에서 온도가 H인 곳에 문자를 바로 식으로 여기다 적어 볼게요. 지면에서의 온도 25도였나요? 25도에서 줄어든 온도. 자, 0.006 H, 다시 여기다 적어야겠다. 이게 펜이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지면에서 온도가 25도고 줄어든 온도는 자 1m 올라갈 때마다 0.006씩 줄기 때문에 Hm 올라가면 이만큼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H 높이가 H인 곳에서의 온도를 식으로 나타내어라. 1번의 정답은 25 마이너스 0.006H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은 이 H, 즉 높이가 1500m인 곳의 기온을 구하여라 했으니까 이 H 자리에 시계값 1500을 대입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0.006 자, H 자리에 1500을 대입해서 계산한 게 답이 되겠다. 그죠? 자, 계산을 하면 25 마이너스 자, 공 2개, 소수 2개 이동하고 0.6 곱하기 1.5 9다. 그죠? 자, 계산을 하면 천천히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정답이 16도 높이가 온도가 된다. 그죠? 자, 정답은 16도씨가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 처음으로 여러분 이거 단위 안산도 나오고 비례식도 나오고 또 계산도 해야 되고 또 계산 단위도 크고 이래서 아마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11번은 당항식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인데 옳지 않은 것 아마 4번 x의 개수는 4가 아니고 마이너스 4고 나머지는 다 맞으니까 이 문제를 풀면서 상수항이 뭐지, 하항이 뭐지, 개수는 뭐지, 차수는 뭐지 한 번 더 정리하세요. 11번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1차식을 찾으세요. 최고창의 차수가 1차인 두 식이 자 2번과 3번입니다. 자 13번도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과 관련된데 정답은 자 옳은 것은 3번이고 4번이고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3, 4, 12 x가 맞겠고 1번은 자 2번은 3으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x가 맞겠다. 그죠? 4번은 이 나눗셈을 곱하기로 역수를 취하더라도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분배를 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2분의 x 플러스 2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 분배를 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아니라 요거 분배한 거 마이너스 2로 고쳐주세요. 동류항 간단하지만 중요한 개념이죠.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은 거. 자 14번의 정답은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같은 문제도 굉장히 간단한데 무엇을 묻는지를 잘 몰라서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요 계산들 분배 법칙을 통해 간단히 계산하고 나서 자 이 a 값이 뭐냐면 즉 이 정리된 계산값에 x의 개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이 b 값은 뭐냐면 이 계산된 결과의 상수항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죠? 이 두 값을 찾아서 곱셈하라는 거다. 그죠? 자 무엇을 묻는지 확인했으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배한 거. 그죠? 분배한 그대로 쭉 나열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동류항끼리 계산할 수 있다. 그죠? 문자 x에 대한 동류항과 상수항끼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로 나왔네요. 자 이 값이 a x 플러스 b라고 하니까 자 이것을 비교를 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자 a는 x의 개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3 b는 상수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7 자 그래서 a, b의 값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7 21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은 1차식의 덧셈 뺄셈을 활용하는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왜 덧셈 뺄셈을 활용하는 문제입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식을 세우고
계산을 하다 보면 덧셈 뺄셈이 이용되겠죠. 근데 이런 문제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합시다. 가로의 길이가 100이고 세로의 길이가 80인 직사각형 모양의 밭에 폭이 xm로 일정한 길을 만들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 묻는 거는 남겨진 밭의 둘레의 길이. 그죠? 남겨진 밭은 지금 어디 있나요? 요거 구하는 겁니다. 그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도 나오고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처럼 1번 일단 둘레의 길이를 먼저 한번 구하는 거 생각해보고, 문제는 없지만 넓이도 한번 생각하는 거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자, 일단 둘레이기 때문에 바로 이 직사각형을 이 펜 끝에 빨간 부분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둘레 구하고 둘레 구하고 둘레 구하고 둘레 구해서 더하는 거는 조금, 그죠? 계산에 무리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형은 물론 이래 생겼지만 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총 100m에서 요 부분이 빠진 부분이니까 x만큼 줄어든 길이가 여기서부터 요 길입니다. 그죠? 이런 게 몇 개가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가로에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 이런 게 4개가 있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로도 생각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그죠? 둘레. 자, 한번 봅시다. 세로의 길이가 총 80입니다. 이 빨간 펜이 보이나요? 80이라는 이 전체 길이에서 요만큼이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 폭이 x라 했으니까 x만큼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80이라는 폭에서 x만큼 덜어낸 요 길이가 몇 개 있냐? 하나, 둘, 셋, 넷, 마찬가지 4개. 그러고 보니까 빨간색 색칠한 부분이 전체의 둘레를 표현하는 게 된다. 그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체에서 부분을 빼서 반복되는 걸 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계산을 일단 해보죠. 자, 일단 분배 법칙을 해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동류항끼리 정리하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정답은 단위가 미터니까 요렇게 표현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넓이도 쌤 한번 생각해 보자 했다. 그죠? 사실 넓이 문제가 여기선 더 자주 등장하거든요. 전체 이 4개 영역을 쌤이 1번, 2번 번호를 한번 먹여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1, 2, 3, 4번이 다 넓이가 달라 보이긴 한다. 그죠? 근데 이 길이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1, 2, 3, 4번의 하나하나의 넓이는 바뀌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전체 이 분홍색 넓이의 합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커다란 직사각형, 즉 전체 넓이에 해당하는 100과 80, 가로 세로 100과 80이 이 전체 넓이에서 이 십자, 어떻게 십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만들어지는 요 십자의 길의 넓이만 쏙 빼버린 게 분홍색 넓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넓이는 이렇게 합니다. 전체 넓이에서 빼기 길의 넓이로 구하겠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 각각의 넓이를 구해서 더하는 거 말고, 그죠? 전체 이 직사각형의 넓이, 지금 가로가 100, 세로가 80이니까 8000이 바로 나온다. 그죠? 이 8000에서 길의 넓이를 빼주는 건데, 자, 길의 넓이를 빼려고 하는데 길의 모양이 좀 특이하다. 그죠? 길의 모양이 특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길의 모양은 조금 이렇게 변형을 해도 넓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전체 넓이에서 길의 넓이를 구해서 빼는 방법이 있고, 또 이 같은 경우는, 자, 선생님이 전체 넓이, 길의 넓이 빼는 거 외에 길의 넓이, 길의 모양을 조금 이렇게 변형을 하면, 지금 넓이는 변화는 안 되지만, 자, 선생님 x를 요까지 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나요? 길이. 이 길을 제일 우측으로 붙이고 이 가로 길을 제일 아래쪽으로 붙이면 어떤 길이 되냐 하면 요런 모양의 길이 됩니다. 그죠? 선생님이 지금 구별이, 색깔이 같아서 구별이 안 돼. 이런 니은을 거꾸로 한 모양이 이 길의 넓이가 됩니다. 사실 이 길의 넓이하고
요 길의 넓이가 서로 같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는 요 색칠 쌤이 지금 색칠하고 있는 요 부분의 넓이만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x에 해당하고 요 부분이 x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요 부분을 구하는데 요 부분이 길이가 100 마이너스 x. 또 이렇게 된다. 그죠? 가로에게는 80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뭐 지금은 주어진 식이 요런 식이지만 계산을 할 때는 100 마이너스 x와 80 마이너스 x 뭐 숫자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길의 넓이만큼 이 가로의 길이가 줄어들고 폭이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도 길의 길이만큼 좀 줄어든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자,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세 번째 방법을 쌤이 써라 했는데 두 번째 전체 넓이에서 길의 넓이를 빼도 되고 그 다음 각각의 분홍색 넓이 1, 2, 3, 4를 구해서 빼도 돼.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이 제일 간단한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 방법 그죠? 그냥 직사각형 넓이 하나 구하는 이 방법이 제일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문제 나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형 17번도 앞서 했던 것과 비슷한 문제인데 좀 더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게 분수꼴이 나왔다고 그죠? 분수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하면서 마찬가지 우리가 구하는 이 a는 이 계산한 식의 x의 개수에 해당하는 값이고 이 b는 우리가 계산할 식의 상수항에 해당하는 값인데 이 둘을 구해서 더하라. 자, 무엇을 문제인지 확인했으면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주어진 식을 요 부분을 좀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변형된다. 그죠? 동료한끼리 정리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버튼을 잘못 눌러서 다 삭제됐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자, 풀이 과정 한번 참고해서 분배한 이후에 동료항 정리하고 이렇게 통분한 다음에 계산하니까 a 값은 6분의 1, 자, b 값은 자, 마이너스 6분의 8을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 a 값이 뭐냐 하면 요 x의 개수에 해당하는 값이고 b 값이 뭐냐 하면 상수항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a, b 값을 구했습니다. 구한 이후에 덧셈을 하는 게 오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6분의 7이 되겠습니다. 자, 18번도 마찬가지 대입과 관련된 겁니다. 즉 a의 값과 b의 값을 주어진 요 문자에다가 이 식을 대입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식을 적고 계산해 봅시다. 자, 요 부분이 a 값 그죠? 3x 플러스 2y. 자, a에다가 빼기 2b. 그죠? 이 b 값이 x 마이너스 3y. 자, 분배하고 동료항끼리 정리를 해주니까 그죠? x의 값은 뭐 1이 되니까 x, y 값은 8이 되니까 8y.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식 구하는 거다 그죠? 자, 이 문제는 2번과 관련된 거니까 한번 참고해 봅시다. 어떤 다항식에서 3x-4를 뺐더니 자 3x-4y를 뺐더니 얼마가 되었다? b가 되었다. b 값이 마이너스 5x-7y다. 그죠? 자, 이번 식을 보면 이 식은 덧셈 식으로 이렇게 고쳐서 풀 수 있다. 그죠? 사실은 우리가 이 항이라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죠? 이 마이너스 a라는 그죠? 이걸 하나의 항으로 본다면 우변으로 가면서 덧셈으로 바뀐 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는 덧셈식을 뺄셈식으로 덧셈식으로 바꾼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 진행해 볼게요. 네모의 값은 자, 이렇게 덧셈식으로 바꿔서 동료한끼리 정리를 하면 자, x는 자,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y는 동료한끼리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이 몇 번에 있나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20번도 똑같은 겁니다. 어떤 다항식에서 원래 바르게 계산하려고 한 거는 4x-3이라는 식을 처음에는 빼려고 하는 게 이게 바르게 계산한 식입니다. 이게 바르게. 자,
자, 잘못 계산한 걸 한번 볼게요. 잘못 계산한 거는 어떤 식에서 4x-3을 어떻게 했나요? 더해 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결과가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잘못 계산을 했지만 이 계산을 끝까지 해보면 방금 우리 19번에서 푼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이 네모의 값이 구해지겠다. 그죠? 이 구해진 네모의 값을 바르게 계산한 식에 집어넣어서 바르게 계산한 답을 구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네모를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9x 플러스 10이 됩니다. 이 덧셈 주어진 덧셈식을 뺄셈식으로 바꿔서, 자,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지만 분배 법칙 할 때 이 부호 신경 쓰세요. 그래서 동류항끼리 정리한 결과가 이 값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어떤 다항식이라는 마이너스 9x 플러스 10에 요게 집어넣어서 처음 계산하려고 했던 계산을 해서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하면 되겠다. 그죠? 자, 분배하면 이렇게 되고, 자, 동류항까지 정리하면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자, 선생님 좀 빨리 진행하려고 하긴 했는데 또 설명을 하다 보니 길어진 부분도 있고, 또 혹시 빨랐던 부분들은 여러분 일시정지 있죠? 네, 눌러서 생각을 충분히 한 다음에,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풀기만 했기 때문에 일시정지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반드시 틀린 부분들,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수고하세요.